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101조에서 102조 두 편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조문이 제가 쓴 것이 169조까지 198조인가 196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100조를 넘어갔기 때문에 반을 넘은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양병이 끝나면은 거의 3분의 2는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양명병 하겠지만 양명병도 워낙 분량 자체는 꽤 많지는 않습니다. 한의학 상한론은 거의 태양병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오늘 상한, 그러니까 계지탕과 대왕황년 사심탕 조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항상 매번 의심해야 된다. 예, 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예, 맹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고전이든 누가 썼던지 간에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글을 보는 눈과 처방에 대한 어떤 의미, 거기에 내포된 의미,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상한, 대하우, 아주 그냥 참 이렇게 하우가 아니라 크게 하한 후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대자를 썼다고 하는 것도 또다시 발안했다. 이거는 보통 발안을 하고 부하지한데 요거하고도 약간 글 쓰는 게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크게 하했다. 그리고 또 다시 발안을 한대. 심화비가 나타났는데 오한이 형성되어졌다. 자, 이것은 표가 불의한 것이니 비를 다시 공격해서는 안 된다. 표가 미해한 것이니 그러면은 단순히 이 오한이 표증의 우리가 보통 발열 오한의 표증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느냐.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조문에서는 심압이 오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표증이 해소가 되지 아니한 것이니 아직은 비증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먼저 표증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오한을 해표의 구실로 삼은 것이죠. 이 조문이. 과연 이와 같은 글쓰기가 올바른 것이냐. 왜냐면은 이 오한은 표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소음병에도 오한이 있고 부자를 쓰는 경우에 오한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그렇게 강변하는 거죠. 이거는 표증이다라고. 이것은 근거가 미약한 거예요. 오증이라고 하나만 가지고서 이것을 표증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조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도는 심압이 오한하지만 다른 여타의 표증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했으니 이런 뜻으로 봐야죠. 그 때문에 이 조문은 미비한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표증이 해소되어야 이에 가히 비증을 공격할 수 있으니 해표에는 계지탕이 좋고 비증을 공격할 때는 대왕황년 40당을 써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증에는 공비할 때는 대왕황년 40당을 쓴다. 이 비증의 병독이 규명되어 있지 않고 이 조문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거를 쓴다? 말이 안 되죠. 사심탕 종류가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반화사심탕이잖아요. 왜 반화사심탕 종류를 쓰지 않고 열비로 인한 대왕황년 사심탕 썼을까? 그러면 이거는 담음에 의한 비증이 아니라
열로 인한 비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 조문에는 열로 인한 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은 부정확한 거다. 올바른 조문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걸 보면은 조문에는 오한으로 이렇게 오한 이렇게 A 이렇게 써 있자 위 B 뭐 제가 계속 쓰는 표현법이죠. 오한으로서 표미해의 증거로 여겼지만 반어법이죠. 나 했으니까. 그래서 요 글을 볼 때 이 토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를 했을 때는 반어법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 있어요. 간혹 오한으로서 망양의 징후로 여겼기 때문에 조문에는 망양이 조문을 했을 때는 부자재를 써야죠. 표증이 아니죠. 간혹 오한으로서 망양의 징후로 여겼기 때문이니 이거는 표증 미해의 증거로서 그 증거가 부족하거늘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계지탕의 오한이라고 하는 것이 오한이고 부자의 오한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 조문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조금 이렇게 전체 조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조문을 예를 들어서 중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숙독해서 보이면 이 조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이와 같은 조문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이거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에요. 근거가 없는 논리의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조문과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증상 대신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조문이 주의 문자가 들어갔을까? 이런 것도 다 주의 문자죠. 이런 것도 다 주의 문자예요. 왜 들어갔을까? 제 생각에는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처방은 전수가 되는 반면에 증상이 미비한 경우에 후세의 전수자들이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조문에 가지고 비증에는 공비에는 대왕학령 사심탕으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경 본의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침이라 목이 조금 부었네요. 자, 또 한 물은 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는 대왕황년 사심탕이라고 조문에 써 있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른바 사심탕의 종류가 하나 둘도 아니고 그 병증의 종류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심탕의 종류도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처방이 하나로 규정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이것이 대왕학년사심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이 대왕하심탕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심화 비만 가지고서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보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처방 자체가 다 죽어버린 처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비만 가지고 이거를 쓸 수가 있느냐 못 쓰거든요. 대왕학년 사심탕은 정말로 임상적으로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도 많고 음식을 과식하고 흥분하기 좋은 이러한 사회에서 대왕학년 사심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꼭 이 처방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증에 의해 가지고서 이 처방을 합방해서 쓰거나 가감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모호해져 버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문 공부를 하고 어떠한 근거, 제가 뭐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젊은 한의사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근거주의잖아요. 근거주의. 저는 그 비누여 뭐 쉼터 같은 경우 예전에 뭐 간혹 가다 들어가서 봤는데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전직 저기 다른 대학에 뭐 강의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학생들을 젊은 후배들을 나름 가르쳐 주려고 장황하게 글을 쓰고 비는 뭐 저기 황제내경에서 글을 써서 올렸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 글을 올려가지고 5분 만에 뭐 비장은 뭐 습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물론 우린 그런 의학을 배웠죠. 그래가지고 후배들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썼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젊은 원장들한테 아주 그냥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글이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참 아직도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거를. 비가 습이 많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소화기에서 습을 싫어한다는 거를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상 그런 데에서 후배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강의를 그 인터넷 그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참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소리를 죽여놓고 저기 환자를 보면서 뭐 듣기도 뭐 하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처방과 약물을 근거해서 보면은 조문에서 말하는 사심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담음의 비가 아니고 열울의 비다. 처방을 가지고서 봐야죠. 결국은 증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요즘 대변이 변비 성향이 있고 대변이 굳어 있고 꼭 조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변 보기가 조금 불편하든가 심화비가 있고 얼굴이 다소 이렇게 적색일 때 홍적색일 때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예,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심화비라 그러면은 담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담음을 대왕황년 사신탕을 썼을 때는 이거는 열비구나. 또는 어떤 분들은 제가 앞서도 했지만 기비구나. 기. 이런 식으로 기라고 하는 걸 열로서 해석을 해가지고 기비구나 이런 거죠. 담음이라든가 수음으로 변조해 간 비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조문도 글 자체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쓴 글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 글도 굉장히 다소 문제가 있어요. 과채산도. 자, 병은 계지탕과 같으나, 자, 병은 계지탕과 같으나, 이거는 이미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답을 가르쳐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병증을 보고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거지만, 일종의 이것도 편견을 조정한 거래요. 병이여 계지탕이라고. 그런데 머리는 아프지 않고 항은 강하지 않다. 그래서 나라고 쓴 거예요. 병은 계지탕과 같지 않냐 이런 걸 봐서 계지탕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나 해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벌써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병이여 계지탕이나 병이 계지탕 같아서 두통, 한강 이렇게 하면은 계지탕증이죠. 또는 망탕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는 보니까 병이 계지탕과 같은데 두통은 생각한 거 두통이 없고 목도 뒷덜미가 강직되지도 않고 다만 촌맥이 미부하다. 여기다가 왜 이렇게 촌맥을 빼고 했을까요? 중경서에
간혹 가다가 촌맥이라든가 관맥 이런 거 쓰는 경우가 촌맥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의심해야 돼요. 이거는 중경의 당시의 그 필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의도적으로 요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왜 굳이 촌맥이라고 그랬을까? 자, 요거는 뒤에 해설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흉중 비편하면서 보니까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면서 뭔가 이렇게 눌렀을 때 딱딱한 게 굳어 있는 것을 느끼며, 자, 여기서 기가 상충해서 인후부까지 침으로 압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기상충 인후하여 부득식이라고. 그러니까 기상충 인후와 부득식자가 별개의 병증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흉중 비편하면서 기상충 하는 거죠. 흉중이 만일의 경우 비편하지 않았으면 기상충이 발생될 이유도 없고 부득식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문은 전부 다 서로 이렇게 원인 관계에 의해서 발생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상충이 인후하면은 심하게 하면은 우리가 호흡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답답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차이 이것은 흉유하냐니 이것은 이런 것은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일종의 병리죠. 이렇게 병리. 차는 뭐뭇이다. 이것은 뭐뭇이다. 이렇게 차위 이런 거는 전부 다 또는 써있자 써가지고 이런 건 전부 다 병리의 개념이다. 이거에 대한 옛 사람들의 이런 증상에 대한 해석이죠. 과연 이것이 옳으냐? 이것은 흉에 한이 된 것을 있어서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되는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옳으냐? 이거는 일정 부분은 맞지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과체사안을 입증하기 위한 구실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조문에서는 흉에 한이 있을 때는 마땅히 온지해야 된다. 이와 같은 또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종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인의 개념, 병원의 개념. 자, 흉이라고 하는 병위, 한이라고 하는 병성,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 자료는 될 수가 있어요. 아, 옛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처방을 구사했구나, 이해를 했구나,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지, 이렇다라고 추정을 한 것이지 이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러면 조문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병여 계지증 맥피부.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맥이 미부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촌맥은 빼버리고. 흉중 비편, 기상충 인후, 부득식, 과체산. 이렇게 봐야 돼,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과체산을 쓸 때는 단순히 흉중 비편하고 기상충 인후하고 부득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토하려고 하는 어떠한 병증이 나타나요. 토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욕토, 부득토. 토하고 싶은데 토하지 못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병이라고, 이 치료법은 황제내경에 저도 그 말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병제고자는 인이월제라 그랬잖아요. 인하여서 발출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욕토, 부득토가 바로 병제고자 해가지고 그것이 인이월제 하는 것 같은 병세에 의해서 치료를 한다. 저는 과체산에 대해서 뭐 강의할 저기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한 예가 저는 없는데, 제가 동기한테 듣기로 어떤 후배 한 분이 그 지역에서 과체산을 굉장히 잘 쓴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이 이런 조문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 사회에는 숨어 있는 대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형님 한 분은 한의사 한 분은 대승기탕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분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명의예요. 어떤 분은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과체산을 가지고서 치료에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중견 고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든 거에 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특히 치료법에서 반하 사심탕을 좋아한다든가, 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사약탕류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승계탕하고 백호탕 위주 또는 사심탕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요. 임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쓰는 분은 나름대로 일가견을 이룬 거예요. 어떤 그 적응증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과채산을 먹고 정말로 토하느냐? 반드시 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승기탕을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뭐 설사를 한다든가 그렇지가 않아요. 변이 부드러워지고 그냥 병증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채산을 먹고 반드시 이 사람이 토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과채산은 과채하고 적소도 이렇게 두 가지 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채산에 대한 이 조문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 자, 조문 시작하고 뭐 병여 계지탕증이나 해놓고 두불통 항불강이라고 이렇게 왜 굳이 나타나지 않느냐 한 증상을 특히 왜 기록하려고 했을까? 의도가 뭘까? 이것으로서 불가 발안해서는 안 된다는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나 의도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병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흉중이 비편하고 이로 인해서 기상충하고 심지어는 인후부까지 상충이 압박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데 뭐뭐 이온 이렇게 이황 이렇게 앞에 뒤에 황자가 붙었을 때는 뭐뭐 이온 하물며 두항 부위에 있어서랴. 두항 부위에 압박이 없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한강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거 일종의 개연적인 걸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통과 한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기상충이 이렇게 심한데 기상충을 해가지고 호흡이 곤란할 정도인데 부득식할 정도인데 인후부에까지 압박을 줘가지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바로 목이 어디에 있어요? 인후부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항부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라든가 두통이 발생할 개연성이 오히려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불통이라든가 항불강이라는 건 반드시 단정 지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두통과 한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못하면은 중경서에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은 일부의 어떤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보고 한번 이렇게 경험적으로 해보면은 뭐 저는 술을 많이 마시면은 토해야 되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구토증도 나고 그럴 때 보면은 이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말이다. 또 흉중유한자는 비편의 원인이나 자 비편의 원인을 흉중유한이라 했죠. 차유 흉중유한이라고 했죠. 이나
이와 같은 표현은 과채산에 맞지 않다. 마땅히 사약탕에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흉중위안이라는 말도 좋게 믿을 게 못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앞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다른 조문에서는 사역탕 조문에서는 그 흉중위안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사역탕을 쓰고 어떨 때는 과채산을 쓰느냐.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한 거죠. 흉중위안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채산은 마치 흉부의 한기가 한수로 인해야지 과채산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과채산을 쓰는 게 거의 이제 음식물이잖아요. 음식물이 얹혔거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토법을 쓰는 거지. 자, 또 한무릇 촌맥이 미부하고 이 촌자는 이것 또한 참보다. 이렇게 한 글자. 어떨 때는 그 치자시탕에서 허번 부득면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헛도 일종의 참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위가실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누군가 근거 없이 참남한 거로서 보증한 것이다. 이런 글자도. 그래서 병이 상초에 있는 것을 변론하고자 했으나 요걸 가지고 의도가 뭐냐면은 왜 촌맥이 미부라는 말을 썼을까? 병이 상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고자 하나 이것은 구실에 불과한 말이다. 구실에 불과한 것이니 방위를 세우려고 할 때는 마땅히 흉중 비평과 부득식 어떠한 그 욕토 부득토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관찰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촌맥미부라든가 흉중위안으로서 도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중경서를 공부할 때 항상 이 맥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병이인이지만 중요한 거는 흉중 비평과 부득식이에요. 숨쉬기가 곤란해가지고 만절부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숨쉬기가 곤란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슴 막 탁 막혀 있어가지고 안절부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걸로 인해 가서 마치 내가 이와 같은 병증에 걸린 것처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숨을 쉬지 못해 안절부절하거든요. 막 토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자, 뭐 오늘 뭐 강의는 제가 그 과채산에 대해서는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후세에 예를 들어서 금원 시대가를 접어들면서 토법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고반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제가 알고 있는 듣기로는 과채산에 굉장히 명인이 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이런 조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참 좋은데 조금 그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 참 좋지 않겠는가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감히 뭐 제 능력 밖의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